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컬러니스트 유청희 씨, 박혜영 기자와 함께 르노 삼성 SM6 LP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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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연입니다. LPG 일반 판매가 시작이 된 거는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르노 삼성의 판매 볼륨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국내 5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LPG 엔진을 원전 모델을 내놓는 업체가 지금 3군데 업체가 있는데, 사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볼륨 자체가 적기 때문에 LPG라는 모델로서 좀 더 대중적인 판매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르노 삼성이 LPG 일반 판매 모델을 내놓은 거에 가장 큰 의미는 다른 업체들보다 더 빨리 일반 판매 모델을 내놨다는 거에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어떤 신형 소나타의 경우에도 이 신형이 나오면서 이제 택시로 판매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LPI를 같이 판매를 하니까 그게 뭐 SM6도 그렇지만 판매 볼륨에 있어서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SM6 LP는 트림이 3가지가 나오죠. P, SE, RE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게 RE 트림이고요. 그러니까 가솔린차와 같은 사양이 거의 적용이 된 거죠. SM6가 초기에 비하면은 판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뭔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줌으로써 새 차 느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품 전략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SM6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한 점은 있었죠. 예, 그러니까 SM6가 출시가 된 지 지금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부분 변경이 없었잖아요. 보통 3년이면은 이런 대중차에 부분 변경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연식 변경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반면에 이 차가 나온 지 3년 됐고 거의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은 아직까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 QM6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적 있다시피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정돈된 느낌도 들고 약간 세련된 느낌도 들고, 특히 저 보라색 컬러가 저는 굉장히 좋아서 외관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끌리는 디자인입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 사이즈는 245의 45 ZR18입니다. 이 차 LPG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의 사이즈가 좀 큰 감이 있죠. SM6는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데 실내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죠. 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쓰인 이 무늬 있잖아요. 이 가죽. 이게 상위 트림의 핵심 중 하나인데,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볼 때마다 이 무늬가 약간 좀 그 눈에 띄네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어쨌든 실내 타면은 저 밝은색 가죽 때문에 좀 화사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일단 저 갈색 우드 모양의 저 하이그로시 우드 트림? 저게 더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이 회색과 이 아래에 있는 하얀색 가죽의 조화 정도로 끝났다면 깔끔하고 예뻤을 것 같은데, 굳이 저 갈색 패턴이 들어가면서 세 개가 다 따로 노는 느낌이 전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하나는 우레탄, 하나는 뭐 하이그로시의 안에는 뭐 나무, 밑에는 가죽에 막 스티치까지 있고, 그러니까 좀 저는 산만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쓸데없는 사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 눈으로 보는 것만큼 실제 촉감이 부드럽진 않아요. 만져보면은 좀 이렇게 딱딱은 아니고 약간 좀 뻣뻣한 그런 느낌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오랜만에 SM6를 타서 그런지 여전히 좀 사용법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 번에 좀 사용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인터페이스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주요 메뉴는 다 모니터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버튼을 몇 개를 꺼내놨죠.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 차가 모니터 안에 그 내장된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여기가 홈 화면이고 여기가 이렇게 주행 관련, 그러니까 차선 이탈 경보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의 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비죠. 그래서 안에 있는 메뉴는 상당히 많은데 그 그래픽이라든가 폰트가 그렇게 썩 예쁘진 않죠. 그리고 이 차가 3년 됐는데 따로 이렇게 크게 업데이트가 된 것도 아니고요. 화면이 큰 거에 비해서 화면 구성이 좀 별로죠. 버튼도 하나하나 너무 크고요. 뭐 노안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도 그렇고 사실 뭐 간격도 좀 쓸데없이 크죠. 이 홈 화면에서 이 메뉴를 누르면은 좀 더 세부적인 메뉴를 찾아 들어가고요.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와 멀티센스 이런 관련 메뉴가 나오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특별하진 않은데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이 중형급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장비였죠.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색깔을 5가지 정도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밝기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시보드에 그 조명 온오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센스를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 관련 이걸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밑에 있는 에코 버튼을 눌러도 되고 그 기어 레버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여기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트를 누르면은 이 마사지와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중형급에는 그렇게 많은 그 기능이 아니죠. 뭐 시원한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쪽에 많은 메뉴가 있는데, 좀 찾아 들어가려면은 뭐라 그럴까, 좀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가끔 한 번씩 타는 사람은 탈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데, 오너가 되면은 좀 다를 수 있죠. 미로 찾기 하는 기분입니다. 주변에 베젤이 약간 좀 두껍기도 한데 이게 좀 하이그로시라서 실제 사이즈보다 좀 작아 보이긴 하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는데 좀 그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죠. 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으면은 괜찮은 공간이긴 하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깊진 않고요. 이렇게 또 세로로 놓으면은 기어 레버랑 좀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하이그로시가 많은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비싼 카이엔 같은 차도 더 많이 떡칠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플라스틱이 좀 전반적으로 좀 너무 좀 딱딱한 감이 있어서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품질감이나 또는 그 시각적으로 보는 고급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 커버를 내면은 여기에는 12V와 USB 단자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는 이 다이얼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의 메뉴를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이얼을 돌려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접근하는 것도 3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서 찾아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이 밑에 있는 에코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에 멀티센스 관련 그 메뉴가 뜨죠. 보시는 것처럼 총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뉴트럴, 퍼스널 5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두 선택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도 달라지죠. 조명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여기 있는 거는 여전히 좀 아쉽죠. 보통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다 그 운전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크루즈 컨트롤과 그 스피드 리미터 버튼이 여기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컵홀더가 조금 작아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커버가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적당한 편인데, 이게 달라진 게 원래 SM6 처음 나왔을 때 여기가 뚫려 있었잖아요. 쿨링 박스. 그래서 제 팔뚝이 들어갈 정도로 안쪽에 깊이 파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소비자의 니즈가 별로 없어서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컵홀더도 좀 얕고 작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차의 수납 공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운전대는 그 차 사이즈에 맞는 크기 같고요. 이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은데 이 림의 두께는 약간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도 좀 플라스틱이 좀 딱딱하죠. 시트는 크기는 넉넉한데 그 가죽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약간은 좀 딱딱 또는 좀 뻣뻣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시각적으로는 꽤 고급스럽죠. 그리고 저 헤드레스트도 보통 이런 중형급에 쓰이는 것보다는 더 훨씬 비싼 차에 쓰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꽤 밑으로 내려가는 편입니다. 시트는 버튼으로 앞뒤 이동과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등받이 각도 당연히 조절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요추 받침대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고요, 등받이가. 그리고 이 버튼이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화면에 마사지랑 설정, 그러니까 시트 설정 화면이 뜹니다. 2열은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신형 소나타나 말리부보다 그 무릎 공간이 좀 좁긴 하죠. 그리고 제 기준에서 보면은 그 2열의 등받이 각도도 약간은 좀 서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등받이 각도가 약간만 좀 더 뉘었으면은 좀 더 거주성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헤드룸은 약간 좀 부족한 편이고요.
시트는 앉아있을 때 좀 딱딱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시트가 좀 가죽이 좀 질감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뭐 시트 넓이나 이런 건 괜찮고요. 시트 길이도 아주 짧은 편은 아니고요. 앞에 공간은 제 손으로는 주먹 2개가 조금 넘습니다만 아주 넉넉한 건 아니고요. 시트 등받이는 이렇게 막 여유롭게 확 기대지는 정도는 아닌데, 사실 저는 이 헤드레스트가 좀 딱딱해서 머리를 대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헤드레스트 형태는 이 양쪽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베개 한 것처럼 잡아주는 효과는 좋습니다. 이 차가 LPG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은 꽤 넓은 편이죠. SM6는 원래 트렁크 용량이 컸는데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차가 도넛 탱크를 사용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그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죠. 가솔린에 약 85% 들어가니까 LPG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훌륭하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깊은 편이고요. 그리고 도넛 탱크 때문에 바닥면이 조금 올라와 있죠. 히터는 전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이 음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음색이 약간 좀 디젤 같은 소리가 나요. 약간 툴툴툴툴 하는. 그래서 뭔가 음색 자체가 약간 좀 두터운 소리가 나고, 그 음량으로 보면은 가솔린과는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금 공회전 때 엔진이 돌고 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LPG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솔린과 비교해서 NVH가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전달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 시트로는 상대적으로 진동이 좀 더 많습니다. 옆자리는 어떤가요? 옆자리에서도 스티어링 휠이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은 뭐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진동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디젤차만큼 거칠거나 하지는 않고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LPG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되는데, 그 어제 오늘 운전하면서 느낀 게 이 차가 그 가속 페달 아주 초반 있잖아요. 아주 살짝 밟았을 때 그때의 그 반응이 되게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처럼 멈췄다가 출발할 때 가속 페달 조금만 올려도 차가 이렇게 훅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좀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그 움직일 때 빠르게 그때는 좀 편합니다. 이게 약간 그 예전에 그 테라칸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반응인데요. 반면에 그 처음에 그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거는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PG 엔진이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가솔린에 비하면은 폭발력이 좀 약하니까 그 초반에서 조금 더 밟으면은 그때는 그 가솔린만큼 또는 그 초반의 반응만큼 그렇게 그 엔진의 힘이 잘 나오진 않죠. 뭔가 좀 밟아도 그 소리에 비해서 속도는 좀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렇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이렇게 천천히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이 반응이라든가 승차감까지도 그럭저럭 매끈한 편이에요. 물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를 강하게 탈 수가 있는데, 이 차가 그 하체가 초반에는 약간은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됐다고 느끼고요.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전 한참 단단했던 시절의 그 독일차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처럼 아주 매끄러운 감각은 아니지만, 방금 같은 그 빨래판 구간도 속도가 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저길 지나가니까 좀 목소리가 좀 떨리죠. 그래서 하체의 반응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엔진 소리인데, 저는 이 엔진 소리가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이 작은 건 아니지만 대략 한 1500rpm 이상만 되면은 이렇게 부응하고 약간 좀 베이스음으로 깔리거든요. 저는 이 소리가 듣긴 좋은데, 이것도 역시 좀 호불호를 강하게 탈 수가 있고, 타이어 소음은 어느 정도는 좀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가 조용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엔진 소리가 큰 편이고, 다른 거보다 이 풍절음이 좀 커요. 제가 2년 전에 이 차를 그때 1월에 시승했을 때는 풍절음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좀 운전을 좀 했지만 그 앞창 쪽 또는 그 썬루프 쪽에서 들려오는 그 풍절음이 좀 크게 들립니다. 이 차는 하체만 보면은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그 스포티한 세단으로 규정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하체의 그 반응 또는 승차감이 그 전형적인 패밀리 세단의 그런 포근함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감각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고요. 처음에 타면은 뭔가 좀 탄탄한 감각이 있고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운전을 오래 하면은 좀 피로함이 좀 금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시트의 쿠션 자체도 꽤 단단한 편이어서 요즘에는 시트가 이렇게 단단한 차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차는 시트의 쿠션도 꽤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체와 시트가 전부 다 단단하니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능력이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로 코너를 2번을 돌았는데, 이 차가 겉에서 보기에 좀 차가 납작하잖아요. 근데 코너 돌 때 그 겉에서 보는 것만큼 뭔가 이렇게 좀 납작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방금 같은 저런 턱 넘을 때 보면은 충격이 좀 되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죠. 특히 이게 2열에 타면은 그 차이가 좀 더 큰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열의 승차감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2열에 앉으면은 저런 충격이 잘 안 걸러준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열보다 2열에 앉으면은 좀 더 승차감 저하가 빨리 오죠. 사실 저는 그동안 계속 뒤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승차감이 특히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까 선배님들께서는 그냥 승차감이 뭐 좀 불편하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뒤에 있는 저는 차로 맞는 기분이었거든요. 시트가 저를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긴 한데, 몇 번 좀 놀랄 만큼 차로 맞아가지고요. 허리가 좀 아프기도 했고요. 그 2년 전에 시승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 SM6의 회전 성능은 꽤 마음에 들어요. 뭔가 납작한 자세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일상적인 이런 직진 환경에서는 타이어가 이렇게 좀 통통통통 좀 튀는 느낌이 나거든요. 노면에 딱 달라붙지 않고. 근데 실제로 회전할 때는 꽤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좀 스포티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할 때의 그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LPG 하면 전통적으로 좀 힘은 없다, 연비도 떨어지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의 LPG 엔진은 과거에 비하면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이 차 역시도 그 가속력이 예전의 그런 LPG 엔진과 비교해서는 훨씬 좋은데, 그래도 가솔린 엔진보다 좀 못하긴 합니다. 격차가 좀 줄긴 했지만. 이 차의 가속력을 K5와 비교를 해보면은 K5가 조금 더 빨라요. 정지에서 180까지. 그리고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제가 2년 전에 탔던 차보다 조금 더 느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거는 이 차가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리고 CV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무단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가상으로 에센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역시도 그런데, 그래서 아마 미리 모르고 탔다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CVT 특유의 그런 감각은 있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얘가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서 CVT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확실히 LPG가 순간 연비를 보면은 그렇게 썩 연료 효율이 좋지가 않죠. 보통 2.0 가솔린은 이거보다 좀 잘 나오는데, 얘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3, 15? 요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어제 오늘 1박 2일 시승하면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거나 뭐 연료 게이지 떨어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가솔린보다는 체감 연비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SM6 처음 시승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이 서스펜션 그 댐핑의 변화인데, 사실 이런 중형급에 댐핑까지 변하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 댐핑이 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 모드 차이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트럴 또는 컴포트와 스포츠를 비교를 하면은 대번에 느낄 만큼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좀 더 스포티한 감각이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노면의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승차감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 보면 아까 한상기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RPM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뒤로는 조금 좀 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LPG차 고유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승차감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제한속도 이내 범위로 주행을 할 때에는 크게 불편한 느낌이 없을 만큼 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이후에는 적당한 탄탄함이 느껴지면서도 위아래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의 위아래 움직임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원래는 비교적 위아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게 세팅해 놓은 차를 약간 승차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안정감이 있지만은 그 한계 영역을 좀 넘어섰을 경우, 그러니까 조금 위아래 움직임이 큰 요철을 지냈을 때에는 좀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느껴지곤 합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초반 가속 이후로는 급격하게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이후, 예를 들면 뭐 추월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합류해서 흐름과 맞춰서 속도를 올릴 때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만큼 이렇게 빠르게 가속하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LPG 차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해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가속 특성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에코 모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 특성과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어느 정도 스포티함을 내려고 애는 많이 쓰지만 스포트라는 이름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가속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차체 위아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는 안정감이 있고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부드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어색한 면이 조금 있지만, 스티어링 반응만큼은 상당히 적당한 스티어링 무게감, 그리고 반응도 아주 빠르지도 아주 느리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찰진 느낌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느낌 자체는 좋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출력이 좀 더 높은 엔진에 어울리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를 지금 CVT를 쓰고 있는데요. CVT는 대부분 이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변속기이기도 합니다. LPG 엔진 같이 연비가 기본적으로 좀 높기가 어려운, 연비가 비교적 잘 나오기가 어려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CVT와의 조합을 통해서 좀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이런 조합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비를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가속 반응이라든가 엔진 회전수 대비 속도라든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주행 중에는 비교적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체감 연비가 조금 낮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반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라든가 저속에서 가속할 때 좀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면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 시점에서
변비를 좀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성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이어의 접지면 폭이 넓은 타이어를 끼우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는 서스펜션이 잘 받쳐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타이어가 끈끈한 접지력으로 잘 버텨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동력 성능에 비하면은 약간 오버스펙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너를 돌 때에도 차체가 옆으로 기우는 정도가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비교적 안정감 있게 코너링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도 상당히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적당히 필터링된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의 톤 자체도 상당히 좀 굵직한 톤이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물론 소리만큼 차의 성능이 스포티하지 않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그런 특성은 뭐 LPG 엔진 차로서는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크게 흠잡을 구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내로 들려오는 소음은 허리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소음들, 그러니까 하체나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배기음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필터링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소음을 냅니다. 하지만 어깨 위쪽, 그러니까 유리 부분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양 자체도 큰 편이고요. 특히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뒤로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제법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 바람 가르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정도가 심해지고요. 일반적인 요즘 중형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음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오늘 르노 SM6 LP를 오랜만에 시승을 했는데요. 이 LP는 좀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청희 씨라든가 박혜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강하게 탈 수가 있고, 특히 2열 승차감은 좀 더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예전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가솔린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2열 승차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의 인식에 비하면은 이 LPG는 과거의 차들에 비해서 동력 성능이라든가 운전의 편의성 이런 게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LPG의 유류비를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물론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지지만 이제 주행거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솔린 또는 그 LPG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가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도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르노 삼성 SM6 LP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